우리가 이제 19대 때 낙천한 이후에 이제 당한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했지만 아까 진성우 의원 얘기한 대로 우리도 낙하산으로 왔는데 또 나도 이렇게 보니 이해가 가더라. 처음에. 나도 이제 그래 됐다 포기하고 다음번에 한번 다시 준비하자 했는데 이번에 딱 20대 들어와가지고 선거 불과 두세 달 남겨놓고 소위 말해서 험지 출마로서 한 후보가 또 떨어져요. 그리고 실제 경선할 것 같은 얘기도 경선도 안 하고 이제 전략 공천했단 말이에요. 두 번씩 내가 이 당하는 이유가 뭔가? 아까 내가 나도 낙하산으로 와서 또 19대 때 내가 낙하산에 의해서 또 공천학산 당했다면 그것으로 쌤쌤 아니냐? 그런데 20대 오니까 또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정도에 지나친 거 아니냐? 이 강성준의 칭찬하면 이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제일 지역관리 잘한다는 사람이 김용태 의원이에요. 근데 김용태도 얘한테 한 말이 형님, 저도 강성준한테 손들었습니다. 제일 국회에서 이 지역관리 열심히 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솔직히. 야, 저짓 할 거면 왜 국회의원 되냐 할 정도로 구형같이 한 게 강성준인데 여기는 별명이 강반장 아니야. 강반장, 그 져줬잖아. 강반장인데 내가 그때 나는 어차피 이제 그 선거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무슨 마포 무슨 새우젓 축제 때인가? 그런 거 있어? 새우젓 축제가 있어. 근데 이제 마포에? 그러니까 마포 바닷가도 아닌데? 먹거리 거기서 얘 눈도 좀 새우젓처럼 생겼잖아. 근데 새우젓 축제를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여름이니까 그 호프집 이런 데 있으면 바깥에도 이렇게 깔아놓고 먹잖아. 거기 이제 앉아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축제가 끝나고 어디서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쫙 거기 그냥 다 끝나고 오니까 그 엄청난데 거의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야. 아, 진짜요? 에? 거의 3명이 지나가면 한 2명 누구야 하면서 악수를 하는 거야. 그럴 정도로 얼마나 바다를 그냥 기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제가 마포서 여기 지역구 구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동 오거리에 강반장이 크게 강반장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 포스터가. 근데 힘을 주세요 이렇게 웃고 있는데 그 표정이 너무 슬픈 거야. 어디 올라가는 자전거로 마포 노구산동의 골목길을 올라가는 사진. 근데 그 자전거 표정이 내가 이제 똑같은 사진인데 떨어지고 나니까 1번이 떨어졌잖아. 그리고 여전히 빨간 잠바를 입고 있는데 그 빨간 잠바 그렇게 슬픈 거야. 돈이 없어서 그걸 간판을 못 바꿨어요. 그래서 다 뭐냐면 딱 숫자만 바꾸는 거야. 새누리당 1번을 무소속. 서울은 정말 힘든 지역구예요. 그리고 무소속이 힘든데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무소속 출마한 뒤에 이제 새누리당 복당한 뒤에 그 이야기 한번 했어. 술 먹다가 새누리당 우리 의원들한테 야 니들이 정치를 알아? 선거를 알아? 무소속으로 서울에서 선거운동을 해보기 전에는 정치 선거를 말하지 마라. 자, 저는 이제 1년 전에 당협위원장으로 복귀를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몰렸어요. 심지어 야당 출신의 전현직 우연까지, 전직 우연까지 다 섭외를 해서 입당을 시키고 다 했어요. 그런데 1월 중순 되니까 안 후보가 딱 나온다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딱 2월 초 되니까 이제 전략공천 되니까 딱 전략공천 되는 날 이제 TV에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한규 위원장이 기세등등하게 발표합니다. 강승규 탈락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술을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그 안에 그날 저녁에 술을 찐딱 먹었을 거 아니에요. 소주를 그냥 캠프에서 먹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딱 한 명밖에 안 나와 있어요. 자판기 당원이라고 그래. 자판기다. 왜 자판기 커피는 동전을 넣어야지 커피가 나오거든. 동전을 넣어야지 커피가 나오지. 가서 한 대 때린다고 나오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딱 들어가야지 이게 선거운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판기 당원이다. 우리 스스로 좀 자조적이기도 하지만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자판기 당원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이제 배지가 딱 있잖아. 그러면 밀물처럼 몰려드는데 썰물처럼 빠져나가. 정말. 여기 계신 세 분을 합치면 하늘이에요, 하늘. 여기는 S대, 여기는 Y대, 여기는 K대 스카이잖아. 우리 이렇게 섭외를 했거든요.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들이잖아. 근데 이 정치는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1월 초가 됐는데 1월 초에 제가 아는 여의도의 한 정치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럴 때. 전화가 왔어요. 이름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저기 강 의원님. 강 의원님?
안대 여부가 마포갑을 검토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임마 이게 그런 저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마 이래가지고 핀잔을 오히려 줬지요. 내가 문자 드렸어요. 마포갑에 출마설이 있는데 맞느냐? 그래 딱 그렇게 선언을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15불이더라고요. 그냥 문자가 안 왔어요. 답신이 없어요. 그러니라고 이제 3일 후에 정말 이제 출마 간다 막 예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출마하는 날, 출마 선언하는 날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유명하잖아요. 그때.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가봐야 되지. 그래서 저도 이제 반박 기자회견을 써갔어요. 써가지고 출마 선언해서 지지자들을 한 20명하고 딱 한 새누리당 당사 앞에 딱 도착을 하니까 한 3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경찰들이 쫙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못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이제 꾀를 냈죠. 지지자들 보고 두세 명씩 들어가라. 두세 명씩 들어가라. 그래서 두세 명씩 들어가는데 두세 명씩 몇 팀이 들어가다가 걸렸어요 또. 못 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담판을 했죠. 담판을 당사 측하고 당신 그 당시 이제 당협위원장 신부니까 그 담판을 해서 들어가서 뭐라고 담판해요? 기자회견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내가 기자의 반박 기자회견을 해야 되니까 우리 지지자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안대희 그 전대박관의 지지자들도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당 대변인실에서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안 후보가 와서 뭐 쫙 출마선을 하는데 그날 우리 지지자들을 흥분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안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딱 나오기 2, 3분 전에 저희가 이제 구의원이 5분이 있는데 5명 중에 한 분이 그 전날 사라졌어요. 사라지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안 후보 캠프로 가는 거죠. 정말. 그러고인데 그날 거기에 사회자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제까지 같이 동지를 있던 구의원이 현직 구의원이 내가 당협위원장이잖아요 당시도.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거야 사회복위에서.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만 봤어요. 또 그분이 여성이에요. 근데 우리 지지자들 거기에 배석했던 우리 지지자들은 소위 말해서 머리 꼭지가 도는 거죠. 그래서 그 흥분된 도가니에서 제가 이제 안 후보가 나가고 제가 이제 반박 기자회견을 나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마포갑 당원과 지지자들은 새누리당 당원입니까라고 원고를 써갔는데 새누리당의 당원이 맞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새누리당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한 게 아닌 거예요. 애드립이었어요. 우리는 그거 한 10번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흥분, 그 지지자들의 흥분, 그리고 이제 안대희 후보가 출마의 그 변에서 느끼는 저의 모멸감, 이런 것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새누리당 그런 거예요. 마포갑 새누리당 당원과 당협과 당원들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개누리당입니까? 검색어 계속 올랐었잖아요. 근데 검색어가 한때 10위 안에 들었을걸요? 네이버 검색 순위에서도. 개누리당. 그러니까 검색 순위 10위 안에 드는 게 쉽지 않지요. 쉽지 않죠. 그것도 정치인이. 네, 저도 예전에 제가 검색 순위 한 번 들어간 것은 정청래 의원하고 김진눈 세력하고 저하고 셋이 TV 토론을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18대 의원 때. 그때 10위 한번 같이 정청래 의원 때문에 덩달아서 들어갔다가 정청래 의원이 좀 높았어요. 정청래 김진이 1, 2위 가고요. 저는 한 9, 20위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개누리 사건으로 동네에 나가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개누리 사건으로. 야, 시원하게 잘 얘기했다. 오, 시원하다. 두 번째는 야, 그래도 해도 너무하지. 그 개누리라 그래가지고 죽었냐 공천. 그 잘못한 거 아니냐. 막 이거 가서 저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디다 사과를 해? 그랬더니 전화 안 받으셨어요? 방송에서만 그게 나가도 전화가 아마 꽤 왔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당에서 나한테
뭐 왜 개누리당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면 당의 윤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윤리위원회에서 저를 제소를 해야죠. 왜 새누리당이 개누리당이냐라고 제소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건 없었고 그때 그 뭐 원고에는 새누리당에 써놓고 그냥 갑자기 개누리당으로 나왔다며 했는데 흥분해서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흥분도 했었거든 그때 내가 뭐 화면에서. 같이 봤잖아요. 굉장히 흥분했어. 그냥 뭐 몇 번 흥분한 모습 봤지만 그 상당히 흥분돼 있고 경험돼 있는데 그때 그거를 딱 이렇게 절제를 하고 안대우 후보께서 이렇게 우리 막고하게 온거 저거 한다. 그런데 뭐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선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고 좀 점잖게 이렇게 한번 그 반박 기자회견을 했었다면은 혹시라도 경선의 기회는 주어질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반박 기자회견을 개심죄? 개누리라고 하는 바람에. 개심죄. 개심죄. 근데 이양구 공관위는 이제 안대희를 주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그래도 경선 없이 줄래니까 찝찝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찝찝한 게 있었는데 골콘이 개누리라고 하는 그 뭐라 할까 그 하나의 우는 아이 뺨을 때려준 거지. 그냥 경선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하나의 건덕지를 만들어준 측면. 그때 우리 강공은 이제 개누리당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 저작권자잖아요. 근데 새누리당을 좀 이렇게 비아냥할 때 새머리당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머리다. 근데 이제 이게 머리가 점점 비어간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요 선거란 건 뭐냐 이쁜 놈 잘하는 놈 당선시켜주는 게 선거가 아니고 미운 놈 떨어뜨리는 게 선거라고. 둘이 있으면 진성호가 잘하고 이뻐서 진성호를 찍어주는 게 아니고 그 경쟁자인 이 개누리가 싫어갖고 저길 찍어주는 거야. 그 맞는 말이게. 그런데 제가 그래 당선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선거는 뭐냐면 절대평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평가야. 상대편보다도 한 1점만 더 얻으면 내가 배치 다는 게 이게 선거인데 근데 이게 보면 선거의 여왕이라는 게 매번 이기니까 어느 순간 어떤 오만과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잘해서 이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쪽,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의 여왕이 있었던 거는 야당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뭐 아닌 말로 똥포를 차고 뻘짓을 하는 선거 때마다 그런 야당이 있었길래 선거의 여왕이 가능했던 거지. 근데 그렇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못 보고 특히 이제 친박, 진박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박근혜 브랜드만 내서 뭐가 다 된다라고 하는 착각과 오만에 빠진 거지. 그때부터 새누리당이 맛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맞는 말인 게 제가 지금 반추해 보면 그 당시 처음에 출마했던 것 중에 하나 바로 이건데 그러니까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제가 조선일보 인터넷 뉴스 부장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얼마나 인기가 없었냐면요 뭐 기사 같은 근데 뭐 이제 우주부선을 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댓글에 보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입니다. 정서가 모든 게 그때는 미국에서 뭐 하나 과학 실패해도 이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싫어해서 뭐 그러니까 그런 댓글이 달릴 정도로 인기가 그때 뭐 한 자리 쓰였으니까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인기가 좋지만 그 당시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나와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된다고 할 때였어요. 우연히 개수식 전날 모 행사장에서 안대희 후보를 만났어요. 근데 안대희 후보가 내일 개수식에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 그랬죠. 갔어요. 가서 보니까 뭐 정말 뭐 외부에서 많이들 왔다. 진짜 많이 왔어요 그날. 뭐 우리끼리는 그러죠. 다 외부 동원 인력이다. 뭐 그래서 갔어요. 하여튼 가서 뭐 여러 상황을 보니까 참 민망한 사람들 보이대요. 거기 김성태 의원도 오고 저하고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또 뭐 또 다른 의원도 오고 또 이인재 의원도 봤어요. 근데 이인재 의원이 저보고 그러더래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열심히 하겠다는 그날 그 서로 정정당당하게 붙어야 된다는 그것은 역시 진성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인의 우위선 가시일 뿐이었고 딱 그 장면을 벗어난 이후에 진행됐던 것을 과정을 보면 다 쓰여진 각본에 따라서 뭐 회유, 협박, 소송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회유, 협박, 소송 그게 이번 선거 때 다 있었어요? 그렇지요. 뭐 그런 부분이 쭉 이어져 오면서 저를 끝내 낙마시키려 했지만 안 후보도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도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부산에서 출마 선언까지 하고 사무실까지 준비하고 다 했던 분이 홈즈 출마로 올라왔으니까
근데 신지호 의원님 방송에 늘 말하는 게 이 수도권에서 국회의원을 한 사람하고 아까 말한 그러니까 자신의 텃밭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인사 방법이 틀리대요, 저한테. 그건 내가 언제 느꼈냐면은 2010년이었나? 그 분당에서 재보궐선거가 임태희 의원이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면서 그 자리를 이제 보궐선거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이제 당대표를 지냈던 강재섭 그 대구에서 5선, 내리 5선을 한 분이죠. 근데 분당에 오래 거주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임태희 그 의원도 지지를 하면서 강재섭 대표가 공천을 받아서 나갔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분당 대첩이 돼갖고 손학규 그때 춘천에서 그 칩거생활 산속생활을 하고 뭐 닭 잡아주고 뭐 했던 손학규를 거기다 이제 투입을 한 거예요. 근데 가서 딱 제가 그 지원 유세를 가서 몇 번 딱 보니까 야 너무 다른 거야. 어떻게 다른데요? 강재섭 그 후보는 대구에서만 내리 5선 했잖아요. 거기다가 검사 출신 아니에요. 악수하는데 폼이요. 이 상체가 약간 뒤로 제쳐져요. 제쳐지면서 이렇게 한다니까, 악수를. 근데 이 손학규는 보니까 딱 이게 좀, 이렇게 일단 낮은 자세로 해갖고 약간 존경과 애정의 그 눈빛을 연출하면서 약간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 유권자한테 약간 이렇게 앵기는 듯한. 그러면서 손학규 저기 현수막이 뭐냐면 손학규의 손을 그냥 이 손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그게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분당이 내리 그 새누리당만 찍어줬는데 도대체 분당 아파트 리본델링이라든가 재건축 문제 별로 해결한 거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그런 후보 요인이 굉장히 또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손학규가 강재섭보다 1년 선배인데도 어떻게 보면 손학규 훨씬 더 이렇게 젊게 다가간 거예요. 응? 그리고 지금까지 악수하는 폼이 달라요. 노하우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이번에 지금 신의원 얘기가 또 맞는 게 안대희 후보가 이제 마포 갑에 나왔어요. 물론 부산에서 운동을 하다 왔잖아요. 물론 이제 정치는 처음이겠지만 그런데 이 인사하는 폼이 동네 분들이 그래요. 거의 뭐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어떻게 뭔 정치를 하겠다는 거 그래요. 근데 이제 저랑 딱 현장에서 맞붙었는데 저야 뭐 여기 지역구 활동을 그래도 한 8년 한 사람 아니에요. 디자인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만났어요. 졸업식장인데 이제 식장은 못 들어가고 정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 졸업생 학부형들이 있어요. 학부형들한테 인사하는데 저의 허리는 90도 꺾어지죠. 이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귀엽지 않아요? 그런데 안 후보가 옆에서 거의 한 15도도 안 구부러지는 인사를 하다가 반응이 이제 지역 주민들과 물론 제가 그동안 스킨십 한 것도 있고 제가 훨씬 더 뭐 현장 유착경일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더니 그 다음날인가 어디 행사장을 갔더니 허리가 90도로 이게 딱. 예, 90도로 굽어지더라고요. 여기 나눠주면 잘 받아주지도 않잖아요. 처음에 선거운동이 제일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운동 할 때 그러니까 본인이 얼굴이 딱 그려져 있는 명함 이렇게 딱 줬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던지는 사람도 있고 뭐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춤이 탁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딱 그때 탁 쳐버려.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은 딱 받고 찢어버린 사람도 있고. 이제 놀란 게 이번에 선거운동 하는데 경선 과정에서 이번에는 부산이 그동안에는 경선 과정에는 명함 나눠주고 이런 거 거의 안 했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천 받으면 당선되니까 본선되면 이제 드디어 나타나서 하는데 여기서 이번에 경선이 좀 심하게 하다 보니까 명함 나눠주고 이제 아침에 그 로차리 이런 데 서가지고 이제 새벽부터 이제 이거 들고 이제 막 손 들고 하면 사람들이 처음 본다는 거예요. 후보가 손 흔들어주고 이거 쓰고 있는 거? 서울에서 이게 당연한 건데 아침에 지하철 앞에서 나눠주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걸 하니까 부산에서는 신기하던 듯이 벌써 선거예요. 지방 가면 지방은 그것보다는 정치를 잘해야 된다. 로비를 잘해서 공천 받는 게 퍼스트지. 공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확인은 못 하겠으나 정두원 의원이 그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여의도 근처 성호야, 여의도 근처 술집 가봤냐니까. 서울 놈들은 내가 술 산다 해도 안 온대. 왜냐하면 지가 바빠서 일정 때문에. 근데 가면 부산 대구는 늘 그룹으로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 빠지면 공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쁜 차하고 이제 좀 튀는 행동을 하게 되면 집단 문화에 따돌림 당하면 이 사람은 다음에 공천받기 힘들다.